이 9월 3일날 매수되었을 때도 제가 주식 게시판에 엄청 욕을 먹었어요. 10% 이상 빠져야 15만 3천 원을 찍는데 폭락하고 나서 살아난 거냐? 맞습니다. 그 라인에서 매수 잡고 제가 37% 여러분들 수익 걷어드렸고요. 자, 현재 그림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투자의 공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저희가 이제 둘째 주 2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월 첫 주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이 본격화 이것 때문에 뉴욕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2월장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2월장 들어서서 이제 두 번째 거래일이죠. 화요일 4일부터 분위기가 좀 다시 좀 반전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사이에 이제 특히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되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투자의 공식은요. 1부, 2부 두 개로 나누는데 1부는 대형주 중심, 2부는 이제 중소형주, 뭐 중형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는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관심 있어 하시고 또 많이 투자하신 그런 중소형주 또 대형주 중에서 현재 이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뭔가 추세적인 전환의 조짐이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10종목을 선별을 해서요. 1부에 5종목, 2부에 5종목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의 현재 상황을 어떤지 그리고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 좀 가까이 왔는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주태영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로 이제 1부에서는 대형주 네. 5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셀트리온 이렇게 5종목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 중에 상당수는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전문가께서 이들 종목들을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슬슬 타이밍이 왔는지 이런 여부들 한번 네. 자리를 좀 잡아주시면 우리 투자자분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대형 중에 삼성전자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차트로 들어가 봐 주시고 뭐 간단히 좀 오프닝을 좀 해드리면 일단 삼성전자는 뭐 악재란 악재는 이미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그렇죠. 뭐 사실상 마지막 악재라고 했던 이재용 이 회장의 이 사법 리스크 이 부분도 이제 2월 3일이죠.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법적, 사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됐다 보니까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 이 고 이건희 회장과 같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런 어떤 경영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요. 또 주가도 좀 2월 4일 날 오늘 화요일 기준으로 좀 주가도 많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1월 15일 날, 작년 11월 15일이죠. 이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반등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데 사실은 11월 15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5시에 공시가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나우 기관들, 메이저들은 이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11월 15일 날 장이 시작을 하자마자 그렇게 장중에 8% 넘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웨이나우 기관들 좀 못했죠. 근데 못했는데 우리는 또 이제 미리 그 지지선 저항선을 알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네. 자, 과거에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하고 그대로 연결된 이 동그라미 친 라인이요. 요 라인들 추세선 아래에서는 일봉상 계속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반등이 나왔던 건데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11월 15일 전에 한 번 더 그 전날에 지지선을 찍고 11월 15일 날 반등이 세게 나왔던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그림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점에서 올라와서 M자형 차트를 그렸어요. 이거는 제가 그 토요일 생방송 주식사상하면서 주태영의 주식사상하면서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M자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것이다. 어디까지? 그렇죠. 여기 5만원 초반까지 한번 내려가는데 거기서부터 한번 물을 타셔야 된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를 잡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도 현재 구간은 W자 그 우측 하단 구간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라인에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 저점은 아예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쌍바닥 자리로 찍고 나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얼마죠? 자, 밑에 쌍바닥 자리가 5만원이 살짝 깨질 거예요.
49,500원, 49,400원 요 라인을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 파란색 저항선이 있어요. 53,800원 라인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53,800원. 네. 요 단기 저항선을 찍고 만약에 저는 요번 주에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게 53,8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도 W자 반등 무조건 나오는 그런 자리인데 이왕이면은 진짜 큰 쌍바닥 자리 그 라인들은 49,500원, 400원 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라인 오면 매수를 무릇하셔도 괜찮은 라인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현재 삼성전자는 현재 가격대에서는 단기 저항선 53,800원을 못 뚫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뚫을 수도 있겠지만 뚫을 네.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만약에 못 뚫는다 그러면 지금 5만 원대 살짝 밑에죠. 이 49,400원, 49,500원이면 사실 이게 작년 그 저점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저점들도 과거에서부터 가져온 추세 지선인데 네. 요 라인들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번 내려오면 쌍바닥 자리니까 한번 노리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쌍바닥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W자, 영어 W자 생각을 하시면요. 네. 영어를 W자 우리가 그릴 때 밑으로 한번 저점을 찍었다가 올라와서 다시 그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이게 영어 대문자로 W자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W자 반등이라고 또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그럼 그 삼성전자는 자리가 쌍바닥 자리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마지막에 뭐 소폭 조정을 통해서 49,000원대 중반 정도 그때 이제 쌍바닥을 찍는다면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사실은 이제 악재도 다 나왔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바닥 완전히 좀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악재 다 사라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물량을 좀 매집을 하셔서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재 가격대 5만 현재 가격은 지금 53,000원인데요. 53,000원대 정도서부터 조금씩 모아 가셔서 가셔도 이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일 같은 경우에 바로 이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쌍바닥이 마무리가 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잡으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이 상당히 좀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군요. 53,000대 후반 이 부분을 이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갔다가 완전히 바닥 찍고 다시 쌍바닥으로 올라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군요. 네네. 삼성전자는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한번 이제 욕심을 좀 내셔도 되는 자리가 이제 다 왔다. 참 작년 한 해 내내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한번 올해 여러분들께서 좀 기대하시는 그런 수익률들을 오랜만에 한번 또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면 또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또 훈풍이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주식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투자를 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몰매를 맞아 오게 됐던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경쟁자라는 말을 쓰기도 좀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경쟁자 수준에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경쟁자라고 하기가 조금 이제 쉽지 않을 정도까지 위상이 커진 회사.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네. 저희 SK하이닉스를 제가 주식사섬에서 토요일 날, 요번 주 토요일이나 저번 주 토요일이죠. 저번 주 토요일 날 상담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릴 때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는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원래 저항선 밑에서는 매수를 절대 잡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때 그 상담을 해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21만 1,000원 이 파란색 추세선입니다. 요 파란색 추세선 21만 1,000원을 지지라면 상관이 없는데 깨버리면은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과거에 위에 있는 추세선 저항선을 일봉상 추세선 위에 있으면 지선을 삼고 깨고 내려와서는 한번 이렇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추세선을 그대로 연결하면요. 과거에도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던 그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 15만 3,000원에 매수를 드리고 제가 37% 넘어가는 수익을 드렸던 라인들도 여기 목표점이 여기였죠.
이걸 그대로 연결을 하면 한 번 살짝 뚫었었어요. 이거 뚫었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주식사삼에서도 생방송 주식사삼 말씀을 드렸을 때 밑에 있는 19만 원대 이 지지선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해서 뚫고 올라갈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저항선은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네 달 전서에도 계속 존재했던 그 저항선을 제가 그려놨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림 SK하이닉스는 지선을 살짝 한번 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는 이제 매수를 잡으셔도 되는 시점이지만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17만 원대에서 올라와서 지금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와도 21만 원을 못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에서 빠지게 된다면 17만 원대, 일단 17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현재는 접근하시는 것보다 지수 조정 시에 한 번 더 SK하이닉스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 잡아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삼성전자도 가는데 왜 SK하이닉스가 안 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상으로 본다면 지금 21만 1,000원대 저항선 좀 맞고 다시 내려와서 우측 어깨 라인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SK하이닉스가 15만 3천 원에서 이제 20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은 예전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갔지만 삼성전자는 조금 예외를 두고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SK하이닉스 반등 나올 때 한미반도체도 같이 반등이 나왔고 위에 있는 제가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 목표치 제가 69,600원에 매수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 목표치 가면서 72%에 넘는 수익을 제가 확정을 시켜드렸는데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반등 나올 때 삼성전자는 꼼짝도 안 했더라. 그랬죠. 자,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오늘도 반등을 좀 하고 있긴 한데 뭐 큰 폭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가격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가격 전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매수를 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9월 4일날 매수 잡았죠. 9월 3일날 드리고 이 9월 3일날 매수 드렸을 때도 제가 주식 게시판에 엄청 욕을 먹었어요. 10% 이상 빠져야 15만 3천 원을 찍는데 폭락하고 나서 살아난 거냐? 맞습니다. 그 라인에서 매수 잡고 제가 37% 여러분들 수익 걷어드렸고요. 자, 현재 그림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요거 W자 반등 그리고 단기 헤드앤숄더 그릴 때 반등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저항선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 그림이 M자형 차트예요. 저는 그래요. 여전히 이 15만원 이 오고 있는 이 파란색 추세선이 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드릴 생각이 없고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과거엔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올라가서 지지선 삼았고요. 과거에도 조정 시에 한번 파란색 추세 지지선을 찍고 나서야 반등이 났습니다. 현재 이 M자 구간, 이 영어로 이 M자 구간이 마무리가 되는 구간이 밑에 있는 15만원대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은 조금 더 참으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예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지지 삼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때 잡으셔도 솔직히 늦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중간 자리에서 잡으셔서 마음고생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거나 밑에 있는 진바닥 자리 15만 원 정도 오게 된다면 15만 원 정도. 네. 그 라인에서 매수를 보시는 게 정답. 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제 우리 반도체 대형주들은 그동안에 SK하이닉스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 또는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더 속이 타셨겠죠. 근데 만약 SK하이닉스를 갖고 이제 수익을 최근에 많이 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조금 쉬어가면서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약간 갈아타시면서 수익을 좀 내신 다음에 SK하이닉스가 15만 원 수준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들어가셔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가 어제는 폭락을 했지만 오늘 또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4% 이상 오르면서 장을 좀 이끄는 경향이 있고 전체적인 종목들이 올라가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남들 갈 때 못 가는 종목은 한 번 더 떨어진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미스터 마켓을 이게 사실은 이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감안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아니고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현대차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이 현대차가 기존에 이제 헤드앤숄더를 그리다가 이제 그림을 또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현대차를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도 똑똑한 것 같아요. 완전히 저 네. 헤드앤숄더 딱 그리고 네. 어깨까지 다 잘 만들고 그리고 지금 밑에 내려와서 네. 역 헤드앤숄더 좀 왼쪽 어깨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헤드앤숄더를 그릴 때 이게 왼쪽 어깨까지 다 그리고 나서 머리 구간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한 후에 팔라인을 지금 완성을 했는데 보통 팔라인을 완성할 때 밑에 있는 지선을 찍거든요. 아, 근데 안 내려왔네. 지금 안 찍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헤드앤숄더 네. 팔라인을 완성 구간에서 지금 지선을 안 찍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게 이제 뭐냐면 추세선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은 과거 저점 라인하고 계속 지금 연동이 되는 그 추세선이거든요. 네. 요 라인들을 지금 내려오기만 기다리면서 매수점을 잡고 있는데 이거 여기 있는 매니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제일 많이 만드는 게 W자 역헤드앤숄더예요. 그러네. 근데 이거 지금 다 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세력들은 일부러 밀 겁니다. 어디까지?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선까지.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선물 그림에서도 많이 나오고 모든 종목에서 좀 동일하게 다우지수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여기에 노리고 있는 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밑으로 내려버려요. 밑으로 내려서 18만원이 살짝 깼다가 여기에서 W자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올라탄 상황에서 이 추세선 보이시죠? 요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옆으로 또 길 겁니다. 옆으로 기면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변형된 W자 역헤드앤숄더를 또 한번 밑에서 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매니저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에서 한번 제가 생방송에서 매수 자리를 한번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을 싹 접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매니저들 움직임이 지금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점을 드리고 싶고 뭐 견디시겠는 분들은 다른 종목을 일단은 그럼요. 대응을 하시다가 현대자동차가 이제 자리가 오면 그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파란색 지지선이 지금 지금 밑에 있는 지지선이 이게 우하향 지지선인데 일봉들이 생기면 조금씩 내려갈 내려가겠죠. 거예요. 네.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17만 7,500원, 17만 7,500원 쪽 라인까지 한번 내려오면 매수 보시면 좋겠는데 요 상황에서 이제 일봉이 몇 개가 생기면 수치가 좀 더 낮아질 거예요. 그거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대략 17만 7, 8천 원 수준에서 17만 중반 정도 보시죠. 17만 원대 중반 수준까지 일단 내려오는 거를 네. 기다리시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헤드앤숄더 그렸다가 바로 W자 여기서 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밑에 있는 지지선을 안 찍고 있다는 거는 한 번 더 여기에서 지금 상황에서 한 23만 원대까지 한번 매수를 잡았던 여기에 잡던 개인 투자자들 털어버리고 지금 밑에서 다시 현대차가 최근 한 1, 2년 새 보면 한 20만 원 정도를 바닥을 해서 거기서 보통 반등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이 딱 그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쯤 들어가면은 현대차는 이제 다시 이제 뭐 많게는 한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좀 주태영 전문가의 판단은 그렇게 안 놔둘 것이다. 한 번 더 밀어내서 개인 투자들을 좀 털어내고 올라가려고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는 거네. 요거를 이제 추세선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떤 라인이냐면 제가 그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이 지지선이 있어요. 요 라인들하고 계속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 또 찍을 때마다 또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났어요. 근데 이 삼각수렴 구간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었거든요.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원래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슈팅 그 거래량도 실리고요. 자, 다시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 빨간색 추세선을 노리는 그 투자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깨고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자기 밥그릇에 개인 투자자들 숟가락 얹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밑에 있는 이 지선 찍고 반등 나올 거로 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주태영 파트 전문가의 판단이고 네. 지금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라인 네. 그거는 지지선이 얼마인 거예요? 아마 추세선을 그으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 밑에 있는 지지선이 197,300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198,000원서부터 매수를 잡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만 8천 원 선에서 잡아도 뭐 크게 네. 손해 보는 건 아니긴 한데, 네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한 번 더 여기 현대자동차의 세력들은 더 한 번 충격을 주어서 개인 투자들이 이제 질려서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19만 8천 원 선은 뭐 굳이 여기서 해서 그 오랜 시간 마음고생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가 봐도 매수를 하고 싶게 하는 상방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매니저의 의도가 너무 눈에 보여서 한번 밑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계속 옆으로 또 기게 되면 계속 개인 투자자도 물을 타게 되거든요. 네. 그 물 타시는 분들이 손절 나오는 자리가 17만 원 중반까지 빼면 다 손절 나옵니다. 자, 그때 그거 물량들 여기 있는 세력들이 다 받아서 올릴 거예요.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대자동차 현재 외부 상황을 살펴보면 우호적인 거 아닌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일단 트럼프 이 취임 이후에 자동차 쪽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관세 문제가 일단 가장 크고 우리나라도 일단 관세를 때린다고 할 겁니다. 그럼 그때 또 한번 충격이 있을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또 있고요.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현지 어떤 생산 캐파를 좀 확대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가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의성 회장이 참 동분서주하면서 트럼프 취임에 따른 여러 리스크를 좀 해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은 뭐 트럼프가 뭐 정의성 회장 같은 사람들 뭐 한두 번 이제 대응했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정의성 회장 혼자 힘으로 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거죠. 어쨌든 자동차주들은 트럼프 이기 정부 체제 하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우호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접근한다면 지금 주 전문가가 얘기하신 지금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는 거를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새 대형주들에 비하면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다가 올 들어서 자꾸 이제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후반부에 이제 막판에 바닥은 좀 찍은 것으로 좀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해서 뭔가 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4일날 화요일날에는 샘 얼트먼 그 오픈 AI CEO하고 이제 AI 동맹을 맺기로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사실 그 전에 미리 다 떴습니다. 많이 떴고 2월 4일날 요 소식이 이제 확인된 날은 이제 사실은 그냥 시장 올라가는 정도 수준밖에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카카오 뭐 흔한 말로 군민주라고 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카카오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도대체 언제까지 마음을 졸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부터는 좀 이제 조금 부담을 덜어야 될 수 있는지 또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아 그래? 그럼 이제 카카오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주 전문가의 판단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제가 토요일 11시 생방송 그 주식사사함에서도 실시간 전화 상담으로 많이 해드렸던 그 종목인데 너무너무 기억이 많이 나요.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잡으셨던 분이 있는데 이거 제가 위에 있는 정상이니까 빨리 매도하시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W자로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거 다시 밑에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진짜로 그랬어요? 뭐 그림 그대로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서 W자 반등이 나오면 목표치가 어디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저항선 그대로 연결하면 이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깨고 나려와선 저항선 삼았던 이 라인을 목표점을 두시죠 라고 했는데 그거 찍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 또 찍고 내려왔을 때도 바로 또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 좀 M자형 차트 그리고 있으니까 피하셔라. 그럼 어디까지 빠지느냐?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이 연결된 이 추세선, 그러니까 여기 찍을 때마다 저항선 역할을 했죠. 이 라인을 이제 뚫고 올라왔으니까 지지선을 삼으니까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오면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격이
밑에 한 36,000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라인들에서 한번 잡아보시라 했는데 지금 오늘 현재 상황은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단기 저항을 뚫고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지지선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지금 장중 방송이라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지금 찍었어요. 오늘 저점이 41,100원인데 이 라인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찍고 있다는 의미가 이제 지금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 저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여기서 매수 잡으시는 거는 솔직히 지금 반대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밑에 있는 지선을 분명히 찍고 있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여기 이 카카오 세력들은요 W자하고 M자를 많이 만들어요. 이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M자형 차트로 내려오고 나서 과거에는 또 W자 반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해도 다시 따라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W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이제 그 35,000원 살짝 위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35,000원이요? 네. 한 35,500원 정도 한번 매수 한번 잡으셔도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W자 반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매수를 잡으시면 35,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거를 몸으로 다 견디셔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단기에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네, 지금 단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36,000원대에서 좀 41,000원대면 한 5,000원 정도 오르니까 한 15% 정도 급등을 했던 거고 사실 이게 한 이틀 사이에 오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 급등했을 때 물론 재료가 있는데 재료가 노출이 됐죠. 오픈AI랑 동맹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료까지 이미 소멸된 상황에서 확인된 상황에서 지금 굳이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 거고. 네,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은 카카오에 대해서 하나 좀 주전문가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자 그렇다면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7만 원대부터 이제 계속해서 물타기를 해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그런 분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주 중에 하나는 카카오인데, 그럼 이 카카오라는 주식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7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만 원대 이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반등을 할 만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전문가께서 판단이 서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달라붙는 종목은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그 수급을 봐도 코스피 전체 수급을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면 주가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수급을 보면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해야 세력들이 올리는 겁니다. 절대 반대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는 게 세력들이거든요. 기관하고 외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물을 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세력들이 굳이 올리면은 개인 투자자들 물량 터는 거를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 세력이라면 한 번 더 내려와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메이저면 여기 W자하고 M자가 제일 많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 지금 상황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 반등이 나와서 다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빠지게 되면 M자형 하락이 큰 M자형 그렇죠. 하락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연두색 추세 지지선이 하나 내려오는데 이 라인을 찍고 올라가면 다시 큰 그림으로 W자 반등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큰 그림으로 W자 우측 쌍바닥 라인을 찍는 그 라인이 밑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라인들인데 요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밑에 있는 연두색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 다시 반등이 진짜 찐으로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9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돼요. 그게 좀 얼마일까요? 그러면 제 밑에 있는 연두색 추세 지지선 라인이 31,000원 라인입니다. 그럼 지금보다는 가격 차이가 한 10,000원 정도 차이 나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밑에 한 35,000원대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46,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오고 나서 그때는 이제 한번 매도 시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다시 빠지게 되면 31,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쌍바닥 자리가. 그런 라인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 머릿속으로 나오게 된다면,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한다면 그거에 맞게 또 대응 전술을 또 짜야 되는, 짜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예. 부연을 하자면 사실은 지금 이제 카카오가 오픈 AI하고 동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사실은 또 모르죠. 지금 사실 AI는 뭐 지금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이 다 달려들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카카오가 이제 위세가 또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반등은 이제 일종의 소위 말하는 그동안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 되겠고 이제 모멘텀을 좀 찾고 있으니까요. 이 모멘텀이 성공을 정말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3만 원대 초중반까지 이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더블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꽤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매달려서 이렇게 신규로 갖고 계신 분들 얘기입니다.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희가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요. 자, 대형주 중에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셀트리온 작년 말부터 서정전 회장이 굉장히 하여간 뭔가 뭐 굳이 표현하자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모멘텀을 만들려고 좀 애를 씁니다.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도 또 주전문가 말씀대로라면 또 개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이고 삼바에 비하면 탄력이 사실은 좀 약해서요. 한번 오늘은 그래서 오랜만에 삼바가 아니라 셀트리온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죠. 네, 이 셀트리온 차트도 지금 단기 라인들을 한번 또 설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할 때 과거에 이 세력들이 이렇게 흔적들을 남겨놓거든요.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해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M자형 차트를 만들고 나서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밑에 있는 지지선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세력들이 꼭 지키는 그 지지선들이 있어요. 네. 과거 이제 밑에서 물량들을 매집해온 그런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밑에 추세선 라인들, 이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어보면 그대로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인데 그렇다면 이 아래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밑에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찍은 이런 지지선 라인은 절대 용납을 못하겠다. 깨지고 내려가면 자기들 평단가가 위험해지니까요. 그렇죠. 이 위에 있으면서 일단은 좀 어떻게든 자기들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또 넘기려고 할 겁니다. 네. 이 밑에 지지선 라인들도 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 15만 6천 원이에요. 네. 이 라인들을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런 라인들에서 찍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반등이 지금 충분히 나오겠지만 이런 라인들 밑에 제가 좀 전에도 알려드렸던 이런 15만 라인이라든가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찍을 때마다 여기 있는 이거 치고 위로 올릴 때 개인들이 올린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세력들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들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고 이거는 여기를 관리하는 외인화 기관 세력들이 이 라인들은 지키고 있다. 그런 세력들, 그 라인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런 라인에서는 한번 매수를 잡아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세력들이 지키고 있는 저 지지선까지 내려올 경우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부러 또 밀면서 중간중간에 위에서 잡았던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또 손절 나오게 하는 구간이 이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이에요. 그게 얼마죠 지금? 15만 6천 원입니다. 이 15만 원 6천 원까지 올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이 연두색 추세선이나 빨간색 추세선을 찍으러 올 때 급격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10% 막 15%쫙 음봉으로 밀면서 개인 투자자 손절을 유도해요. 그거를 받고 하루 이틀 사이에 올리는 게 이런 밑에 있는 연두색 추세선과 빨간색 추세선이니까 연두색 추세선이 15만 6천 원대니까 저기서 한번 매수를 잡으시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지금 플럭체이션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 15만 6천 원대에서 예를 들어 잡는다고 치면 이걸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거나 이럴 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세력들이 또 요 구간 이 저항선을 또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요 라인들을 표시를 해놨다는 건 나중에 여기까지 하면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라인을 뚫으면 24만 원까지 다시 열리게 되는데 그 위에 좀 1차 저항선은 얼마인 거죠? 위에 있는 저항선이
20만 2,000원입니다. 2,000원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15만 6천원과 20만 2천원 사이 소위 말하는 이제 박스권 플레이가 가능은 하다라는 거긴 한데. 네, 박스입니다. 이제 그 위로 이제 과연 지금 셀트론이 서정진 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CDMO라든가 그다음에 네.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제 기존에 있는 바이오시밀러를 와 이제 별개로 이런 신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계속해서 좀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저 위에 20만 2천 원의 저 박스권 상단 저거를 뚫고 그 위로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그 네네.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가능할지 여부가 참 중요한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세력들이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추세선을 보시면 과거하고 또 그대로 연결이 돼요. 이 연결되는 라인을 지지라고 근데 이거 깨질 경우에는 파란색 추세 지선 12만 7천원까지 열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 그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걸 선물 그림으로 보고 아마 대응을 하게 된다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저는 셀트리온이 워낙에 개인 투자자 물량들이 많이 잡고 있어요. 특히나 어르신 분들이 이 종목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셀트리온, 카카오, 뭐 네이버. 그래서 그분들은 잡고 나면 계속 물을 타시면서 손절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 계속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반등할 때마다. 네네. 그렇다면은 셀트리온을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의 저 어떤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셀트리온도 해볼만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박스권이 아니라 박스권 하단. 네. 정말 장기 추세선. 네, 맞습니다. 그 추세선이 12만 원대? 네, 저 같으면은 12만 7천원 정도가 오면요. 저는 본격적으로 그 매입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추천도 많이 해드리고 생방송에서 공략주도 드리면서 자 이제는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공략주 드릴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조금 이제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되겠네요. 저는 15만 6천원 정도 오면 그냥 그 박스권에서 한번 매매를 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15만 6천원에 사고요. 20만 2천원에 팔면 대략 한 5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 30% 가까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것도 이제 사실은 나쁘진 대응하시면 않죠.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재로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면 그렇고 이게 박스권 아래로 혹시라도 조정이 와서 내려간다면 아예 12만 원, 7천 원대 네, 맞습니다. 이거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좋고 그때쯤 가면 앞서 우리 삼성전자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이제 서정진 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이제 CDMO 그다음에 신약 개발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종합적인 그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회사로 이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20만 있다는 2천 원 뚫으면 슈팅 구간이고요. 네. 반대로 15만 원 구간이 깨지면은 드랍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고 보시면 이제 저항선 뚫었으니까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오겠네. 이거 계속 여기 있는 세력들이 지키던 15만 원 지선이었는데 깨졌네. 좀 더 조정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은 15만 6천 원과 20만 2천 원 사이 요게 중요한 가격대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셀트리온 이 5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확실히 삼성전자가 네.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길게 볼 때 롱 포지션을 잡기에도 좀 좋은 가격대가 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좀 간만에 한번 좀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좀 재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형 자사 종목 일부로 좀 살펴봤습니다.